2012 여수 세계박람회에 화려했던 기억이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최근에는 엑스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유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광양에서는 광양항 배후부지 활성화를 위해 유엔 조달 물류기지 유치가 추진됩니다. 광양시는 정부의 국정과제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과 함께 전남 교육의 현안을 점검합니다. 3년째 성황리에 진행된 시베리아 독서 토론 열차 학교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어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 람사르 정원이 조성됩니다. 이란 람사르시에는 순천만로가 건설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전남 동부권 뉴스입니다. 2012 여수 세계박람회가 열린 지 5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박람회장은 해양 레저 공간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엑스포 정신을 살린 국제회의 유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여수 관광의 첫 관문으로 자리 잡은 세계 박람회장입니다. 여름철이면 카약을 직접 즐길 수 있는 해양 레저의 공간으로 변합니다.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스카이 플라이도 체험 시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해양 레저 메카로 도약 못지않게 박람회장의 새로운 기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수 박람회 주제였던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과 관련된 박람회장 활용입니다. 최근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이른바 COP를 유치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심포지엄이 지난달 여수 엑스포장에서 열렸습니다. 박람회 정신과 주제에 맞은 사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제에 맞은 사업이 바로 COP 유치다.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는 지구온난화 피해를 국제적으로 대응하는 회의로 1년에 한 차례씩 열립니다. 오는 11월 열리는 독일 총회에서 내년도 개최지가 결정되는데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더불어 전라남도와 여수시의 전략 TF팀 구성도 제안됐습니다. 국가에서는 이걸 어떤 부서에서 나서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당사국 총회 유치를 여수 지역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요. 세계박람회 개최 5년째를 맞은 여수 엑스포장. 국제기구와 국제회의 유치를 통한 활성화 방안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양시가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컨테이너부두 서측 배후부지에 2천억 원 규모의 유엔 조달 물류기지 유치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전라남도와 함께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 45만 제곱미터 규모의 물류 창고에 의약품과 군안 제품을 보관하는 유엔 조달 물류기지 유치를 위해 정부의 국정과제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유엔 조달 물류기지는 아시아 지역의 각종 기상 이변에 따른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동북아시아 입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광양시는 해양수산부와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유엔 물류기지의 광양항 적합성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유치단 구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순천시 의회가 순천대 의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서남대 의대가 폐교 수순에 들어간 것을 계기로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의대 유치 활동에 나설 특별 조직을 의회 내에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는 특위를 통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남만이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없는 의료 사각지대이고 특히 전남 동부권은 산업재해 빈발 지역이라는 점을 적극 부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황우석 사태로 청와대 보좌관직에서 물러났던 순천대학교 박기영 교수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요직에 발탁된 데 대해 지역 내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을 지냈던 순천대 생물학과 박기영 교수를 임명하고 과학기술 관료로 활동한 경험 등을 토대로 원활한 업무 수행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순천대 등 지역학계에서는 전남 생물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들어 적임자로 평가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황우석 사태와 관련해 연구비 문제 등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전력이 있다며 자격 논란과 함께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2018학년도 대입수능 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학과 학과에 따라 과목별 반영 비율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자신의 학업 수준에 맞는 전략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박수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여름 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사이
고3 교실의 열기도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쌓았던 실력을 아낌없이 쏟아내야 하는 수능 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100일이 이제 두 자릿수로 줄잖아요, 내일이면. 그래가지고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착잡하다 해야 되나?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100일 그냥 뼈도 갈아 마셔버리겠다는 그런 각오로 부모님을 잊지 않으면서 항상 공부하겠습니다. 수시 모집 비중이 74%까지 확대되고 그만큼 정시 모집 비중은 줄었지만 최저 기준 등을 고려하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수능입니다. 올해는 영어의 절대평가가 도입돼 나머지 과목에 공부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어에 투자하던 시간을 조금은 줄이고 국어, 특히 많이 변한 국어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어 문제가 쉽게 출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돼 방심은 금물입니다. 국어나 수학도 지난 6월 모의평가 난이도로 볼 때 작년보다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수능에 앞서 다음 달 11일부터는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내신과 과목별 학습 수준을 잘 판단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내가 수시에 지원하는 게 유리할지 정시에 지원하는 게 유리할지 그 비교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우선 1번이고 그 비교가 된 상태에서 내가 수시에 지원할 대학과 학과를 수능까지 남은 기간엔 반복 출제되는 유형을 꼼꼼히 익히고 다양한 종류의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진학 교사들은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의 독서 토론 열차 학교가 17일간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과 함께 열차 학교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전남 교육의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육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독서 토론 열차 학교 행사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통일된 조국에서 번영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고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취지에서 독서토론 열차 학교를 설계하게 됐고요. 독서토론 학교의 그 특징이라고 하면은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를 이겨내는 극기의 힘, 친구들과 동료들과 함께 협력하는 협동의 힘,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근본과 미래를 성찰해보는 그런 힘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특별히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또 학생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신청을 할 때 책을 저희들이 5권을 미리서 이제 주어가지고 그 책을 읽고 자기의 느낌, 소감이랄지 또는 거기에 관련된 의미 있는 것들을 서로 토론하고 얘기하고 발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을 선발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그 참여 의지나 열기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뜨겁고요. 적극성이 훨씬 있습니다. 네, 그 정부의 공약 사업의 하나인 자사고 폐지 방침에 대해서 좀 논란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과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초중등 교육에서 문제는 대학 입시입니다. 대학 입시를 현재와 같은 상태로 놔둔 상태에서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방법을 달리한다고 해서 학교에 있었던 사교육이랄까 또 다른 어떤 그 인류 고등학교를 다니고 또는 만들고 싶어하는 욕망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을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하위권인 청렴도에 대해서는 고강도 대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상태인가요? 지금 저희 전남교육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실 학교에서 필요하는 비품이나 기자재 구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학기 말에요. 저희들이 지금 한 4차에 걸쳐 지금 TF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학교에서 필요한 비품이나 기자재 구입을 전적으로 학교에서 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그 입증할 수 있는 또는 여론 수렴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과 교직원들 간의 그런 합의, 논의 이걸 철저하게 걸치도록 했습니다.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아마 그것이 되면은 전남의 청렴도가 대폭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교육관님이 그 최근 도지사 출마설이 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에 대한 좀 생각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책임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어떤
그 진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조직에 대한 제 본분을 다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아마 내년이 되면은 이제 뭐 모든 지자체장들이 선거에 돌입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육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이 오늘 여수를 방문해 시민대상 특강에 나섰습니다. 장 교육감은 오늘 여수시청 문화홀에서 열린 맹모 삼천지교 여수포럼에서 자녀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자녀들이 포용력과 정직함을 배우는데 부모들의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 이란 람사르 정원이 조성됩니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이란 방문 일정으로 아자르 이란 람사르 시장과 만나 순천에는 이란 람사르 정원을 조성하고 이란 람사르시에는 순천만로를 건설하는 등 생태 경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습지가 지난달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상태여서 국가정원 내 람사르 정원 조성이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100원 택시, 1000원 버스 이런 이름들을 들어보셨습니까? 고령 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에 도입된 이른바 대중교통 복지 정책인데 주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스가 승강장을 자연스럽게 지나쳐갑니다. 500m를 더 가 도착한 곳은 마을회관. 주민들 발 앞까지 버스가 가는 셈입니다. 어저간 들고 오면 아주 다리가 아프고 더욱기는 하고 참 완전히 들어온다고 해서 얼마나 좋은가 박수로만 하냐겠어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간 1억 원의 운영비를 반반씩 떼고 지역 버스 회사가 운행하는 방식. 농촌형 교통 모델 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른바 사랑버스로 지난달부터 승강장이 먼 전남 해남의 14개 마을에 하루 3차례씩 다니고 있습니다. 요금도 20% 이상 싼 데다 마을 안으로 들어오고 운행이 비는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엔 부르면 달려오다 보니 말 그대로 인기 만점입니다. 세상 사는 맛이 우리 마을에도 버스가 들어왔다. 이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저녁에 잠이 잘 안 올 때도 있어요. 지난 2013년 충남 아산과 서천시를 시작으로 전남 등 다른 시도 대중교통 이용 불편 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100원 요금 택시. 거리에 상관없이 1000원의 요금만을 받는 1000원 버스에 이어 마을 회관까지 다니는 사랑버스까지. 복지의 영역으로 들어온 농어촌 대중교통이 업체는 손시댁을 보존해주고 고령의 주민들에겐 편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전남 테크노파크의 태양광 발전 임대 사업의 절차상 문제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국 공공연구노조는 테크노파크가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인 인감 대신 원장의 도장을 사용했고 입찰 공고된 발전 용량을 초과한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테크노파크 측은 문제가 된 도장 날인의 경우 실무 협의를 통해 법인 인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발전 용량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공고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전국 공공연구노조는 내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과정의 의혹 해소를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신규 정책 발굴을 위해 순천시가 시민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합니다. 순천시는 오는 10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문화의 거리와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에서 참여 시민들과 함께 지역을 문화특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 개발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그동안 수렴한 지역 전문가 그룹과 주민단체, 문화예술인들의 의견과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문화도시의 정책 청사진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정부 국정운영과제를 대폭 늘렸습니다. 광양시는 지난달 전라남도에 제출한 27건보다 크게 늘어난 64건의 국정운영계획을 발굴했습니다. 이번에 발굴한 과제는 백운산, 지리산, 숲길 네트워크 조성과 구봉산 일대 약속의 공간 조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에 발굴된 사업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도내에서 폐사한 가축이 30만 마리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이번 달 4일까지 도내 250여 농가에서 32만여 마리가 폐사해 12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특히 닭과 오리 31만여 마리가 폐사해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양계 농가 피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여름철 폭염으로 390여 농가에서 110만 마리가 폐사해 피해 농가에게 35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광양 신덕지구 진입도로가 새로 개통됩니다. 광양시는 국비 포함 350억 원을 들여 광양읍 내 구역사와 신역사를 연결하는 1.26km, 폭 30m의 진입도로를 조성하고 오는 14일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통되는 진입도로는 광양 역사 이전과 경전선, 복선 전철화 사업에 따라 들어섰으며 도로 개통으로 주민 교통 편의는 물론 세풍산단 접근성 향상으로 국내외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납부하는 교통유발 부담금의 부과에 앞서 사전조사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공무원 2명과 시설물 조사원 4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하고 이번 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소유권 이전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